전국 천태 종도들이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열반 49주기를 맞아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모였습니다. 15,004부대중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과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특위위원장 스님이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가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자문위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대구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공통과제인 기후위기 해결에 한마음선언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은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며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향일암이 인근에 들어선 군부대로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 제기와 이전 요구에도 4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문제를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과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천태 종도들이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열반 49주기를 기념하며 가르침을 되새기고 유훈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 열반 49주기 기념법회가 열렸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천태종이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9주기를 맞아 어제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을 비롯해 진각정 통리원장 도진정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등 지역과 종교를 대표한 사부대중 1만 5천여 명이 참석해 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서원을 받들어 대승의 걸림없는 자비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천명하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하며 구경성부를 성취하도록 정진해 갑시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원각 대조사는 15살에 출가해 명산대찰에서 정진하고 1945년 구인사를 창건해 중생을 제도하며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평생 대중에게 적합한 교화방편을 제시하며 중생 구제에 진력한 상월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우제 중생의 큰 올력으로 민중 속에서 전국 교화에 전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에 맞는 천태종의 종지와 종통을 펼치시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하신 것은 한국 불교의 현대사에 빛나는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상월원각 대조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찰을 세워 광명을 주셨다며 도정에서도 그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인사를 창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 사람을 살리는 사찰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구인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사부대중은 상월 원각대조사 열반 49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훈을 받들었습니다. 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3시 방송되며 25일 오후 7시와 27일 오후 10시 30분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백운당 지흥대강백 3주기 추모달해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300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스님의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범어사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 300여 명이 동참해 추모했습니다. 분향과 헌다, 종사영반, 백양사 수자 일수 스님의 행장 소개, 추모 입정,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범어사 주지 보은스님의 추모사, 내빈 헌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은사 스님의 기일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많은 스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불교 미래를 위해 전법에 매진하자고 인사했습니다. 불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생명은 포교에 있다. 그래서 포교를 어떻게 하느냐, 전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종단과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해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과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이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님들은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문제 발생 시 대구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과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성광 스님 등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심 스님은 전국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에만 유일하게 종교편향 공연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이 조례는 대구시립합창단의 반복적인 종교편향 공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만든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 종교편향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에 입각해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자문위를 존치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선광 스님도 종교 화합을 위해 만든 자문위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점에서 베토벤 교향곡의 논란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건 성급하다며 있던 제도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고 향후 종교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립합창단의 특정 종교 위주의 공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면 향후 대구는 특정 종교 선교 위주의 공연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의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자문위는 총 6명이고 그중 종교계가 4명 참여하고 있으며 만장일치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측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스님들의 의견을 의원들과 같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장일치와 관련해 도심 스님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율을 해서 종교화합과 대구 발전을 위한 제도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분이 반대해도 이걸 통과가 안 되는 것이 그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과반수로라도 존치해야지만 이게 종교화합과 대한민국 화합,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대 간에 화합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다. 선광 스님은 자문위가 폐지되면 종교 편향 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대구시가 종교 화합을 위해서 애쓴다. 모범 사례인데 이게 모범 사례가 무너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 존치가 안 된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대구광역시의회는 오는 20일 자문위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마음 선언이 전 세계 공통과제인 기후위기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태 텃밭 활동가 양성과정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공동체부터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 현장,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마음선언 지구사랑 작은 실천이 운영하는 생태 텃밭 활동가 양성 과정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안양 산막농원 텃밭에 옹기종기 모여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친환경 텃밭에서 로컬푸드 재배법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 활용법 등 도시농업에 대해 배워갑니다. 특히 텃밭 설계법과 무농약, 무비닐 농사 등 공생애 농사법을 체득하며 마음공부의 시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초제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일반 비료도 화학 비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검정 비닐이나 아무튼 비닐로 이렇게 땅을 씌워가지고
대부분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요. 그 유기농 먹거리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마음선언 본원에서 이론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물별 친환경 재배 방법과 EM 환경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보존 방법을 교육합니다. 한마음선언은 환경 보존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EM 쌀뜨물 제조기를 제작해 지역 공동체에 무료 보급하며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행선사가 생전 지구 환경을 고심하는 날이 곧 올 거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후학들에게 주문했고 그 가르침을 가장 선두에서 실천해온 곳이 지구사랑 작은 실천입니다. 지구사랑 작은 실천은 최근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직접 자연과 하나가 돼서 우리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땅도 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EM을 이용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오염원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내는 법을 공유하고 있는 지구사랑 작은 실천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운동 방법을 제시하며 환경보호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와 신도연합회가 불교 신행단체 합동법회를 봉행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14일 구미 화엄탑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도리사 회주 법등대종사,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장 월담스님 등 지역 주요 스님과 신행단체들이 모여 합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담스님은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전법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법등대종사는 이웃을 살피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지금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제주 관음정사 자비합창단이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4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관음정사 자비합창단 음악회는 일부 이 작은 생명을 시작으로 마음 고요와 부처님 가치 등 특별 출연 등 다양한 무대로 구성됐습니다. 정재양 단장은 30도를 맞은 자비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모두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악회에는 관음정사 회주 효덕스님과 주지 정선스님, 김광수 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4대 관음성지로 매년 100만 명이 찾는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인 여수 향일암이 인근에 들어선 군부대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향일암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여수 시민을 중심으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주지 연 교수님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여수 향일암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향일암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일암은 선덕여왕 재임 시절 644년에 원효스님께서 관세모사를 칭견하시고 원통암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많은 역대 어떤 고성들도 거쳐갔지만은 또 윤필대사, 인묵대사를 거치면서 또 영구암, 때론 또 체육당, 대일 예를 바라본다 해가지고 해를 바라보는 암자를 해갖고 남이 아니지만은 동해암 일출 못지않게끔 멋진 또 이렇게 일출을 잘하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 향일암이라고 많은 불자들이 찾는 지금도 그대로 원효대사 자선대가 그대로 보존되는 아주 관음성지 기도 도량입니다. 네, 지금 현재 향일암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거북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지형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이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부터 금오산의 향일암이라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용궁에 들어가고 부처님 법을 구하러 간다는 어떤 그런 뜻이 있어서 금오산 향일암이라고 사찰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여전히 거북 등에 보면은 경전을 들고 있는 형상이 그대로 있는데 네.
저희들이 안전을 이유로 지금은 출입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에 바로 그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대한 또 신앙적 어떤 종교적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네.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군부대가 신속 정확함을 유지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차량이 밀려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 지나가신 분들의 어떤 얘기지만 또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작은 소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향일암 인근 군부대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약 40년 전쯤으로 아마 이게 군부대가 거북머리에 아마 존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향일암 군부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없어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희들이 또 가는 기도 도량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 탐방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볼자님들 많이 찾기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네. 그 군부대에 있는 부대가 너무 역사적 또 문화적 신앙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었고 무겁게 이 문제들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과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해 문화재청이 여수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인 명승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찰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문화재 구역으로 국가가 보호하고 또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나 군부대가 먼저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면 온 게 아니라 이게 향일암이 모두 역사적, 지리학적 또 이게 종교적으로 먼저 1300년 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좀 뭐 정부라든지 국방부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더더욱 저희들이 답이 크게 들어있지 아니할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명성이 됨으로써 이렇게 향일암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향일암이 가지고 있는 500년 된 팽나무도 저희들이 있고 많은 동백 군락지가 있습니다. 또 지질학적으로도 바위도 향일암 이런 전부 다 모든 바위들이 거북의 어떤 껍질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문화적, 지리적 어떤 보물들이 감춰져 있고 그 이면을 본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 아셨던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혹시 자가면 힘이나마 보태준다면 저희들 군부대전 문제는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향일암도 많이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행복들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추억되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관련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앞전 주지스님도 저희들이 그 권익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갖고 권익에다가 탄원을 했고 또 그 앞전 주지스님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또 행동을 한번 저희들 해갖고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가 그때 또다시 군부대가 그 자리에 존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왔는데 네. 저도 그렇고 또 지역구에 있는 그 김혜정님께서 먼저 명성 지정된 곳에서 군부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셔가지고 지금 동네 분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추진위를 발족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국방부라든지 여수시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그런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탄원 형식이 됐던 네. 옮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향일암을 비롯해서 여수 시민과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이 대책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의 유기되고 박치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향일암 이런 뿐만 아니라 더러 탐방객들, 방문객 유치라든지 방문객을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떤 대한불교 조교적인 향일암 문제가 아니라 네. 여수시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저희들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접근하는 곳이지만은 네. 여수 시민들한테는 연간 100만 명을 유입을 시키고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먼저 여수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당사자로서 그간에 느꼈던 소회나 또 각오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외라 그러면 좀 답답하다. 네. 이렇게 좀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누가 하나 이렇게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의지가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패싱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도 이렇게 한계치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여론도 이렇게 많이 성숙돼가지고 어떤 군부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왜 저기에 군부대가 꼭 있어야 하냐라고 찾는 게 어떤 열이면은 10명 모두 그렇게 답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미팅도 했지만은 뭐 옮겨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뭐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더 축소시켜서 이렇게 협조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 안들이 분명히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보다는 애당초 이렇게 옮겨주면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여수시뿐만 아니라 명성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지형을 가진 많은 분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 조금 지자체, 국방부 또 저희 속해 있는 어떤 뭐 시의회 때는 국회의원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신다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탬이 된다 한다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또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군부대가 이전돼서 여수시 발전과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향일함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이고 관광 자원으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향일함. 향일함의 가치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군부대 이전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금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